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그것도 복수 제청이 아닌 단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권 없는 임명을 강요한 건데요. 김 처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제청할 분은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입니다. 법관 생활을 거의 20년을 하셨고요. 법관 생활 하시면서 영장 전담 법관으로 3년 정도 하셨고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검찰의 수사,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인데요.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 첫 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제청에 그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력과 경력이 과연 이 사람이 공수처 차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우병우와 세월호를 사찰했던 기무사 장교들을 변호했고 최근 라임 술접대 로비 사건에 문제가 된 검사들까지 변호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적폐를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최근까지도 적폐를 변호해 왔던 겁니다. 또한 그는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은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청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운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데요. 이렇게 조합이 맞춰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지위인데요. 그 자리에 윤석열과 막역한 사람, 그리고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를 앉힌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것이다라는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일부 의심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 거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추격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력의 소유자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항상 설마는 나중에 후회를 남기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폐를 변호했던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 수사총괄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과 동기인 사람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여 후보자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 집단 소속 인사가 임명된 건데요. 설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특정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징계 선고가 28일에 있었습니다. 또 이어진 사법부의 구태타인 거죠.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로 접어들면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느낄 만큼 현 정부 인사에 대한 고의적인 편파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판사들이 오판을 해도 자신들이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설령 오판이라고 결정이 나도 그 책임은 국가가 대신 져주는데요. 각종 피해 보상금을 포함한 위로금조차 국가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이없이 실소를 자아내는 판결이 나와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의 탄핵으로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갓도 야스마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체포지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2월 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거죠. 탄핵안을 처리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모든 혜택을 박탈함으로써 그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